131번 보면은 fx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할까? 아래쪽에 보면 방정식 fx는 0 이것은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fx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x 4차로 시작하는 4차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는 0 하면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4차 방정식은 요거 메모 한번 해볼게요. 4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여야 돼? 그렇지. 해가 4개여야 해. 이게 넷다 같은 근, 중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4제곱은 0 하면 x는 1, 4개잖아, 그지? 같은 거 4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3개 근이 똑같은 중근, 이거를 3중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3개 근이 같고 나머지 한 근이 다른 한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각각이 중근일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여기 서로 다른 4개의 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근은 없대. 실근이 없대. 실근이 아니면 무슨 근이지? 허근이야. 해 4개가 허근이래. 짠. 해 4개가 허근이래.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여기 일찍 요 단원에 나오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 판단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이 요 가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봐. 허근이라는 게 우리 바로 뒷단원 복소수 단원 지나서야 방정식 풀 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허근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켤레근이라는 걸 배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복소수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걔네들은 켤레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 어떨 때? 개수들이 실수로 구성돼 있을 때. 개수들이 실수로 구성돼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논리를 펼쳐보면 한 허근이 존재하면 반드시 켤레근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지금 가조건에서 4차 방정식은 해를 4개를 갖는데 얘네들이 모조리 허근이어야 돼. 그런데 위에서 뭐라 그랬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애들이래. GH가.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GH는 fx의 인수들이야. 밑에 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렇다면 f라는 거는 g랑 h랑 뭔가의 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긴데 여기까지 괜찮지? gh 그리고 f를 쳐다보면 곱해가지고 뭐 뒤에 괄호를 써놨는데 뭐가 곱해질지 모르겠지만 위에 fx로 나와. 근데 걔네들의 개수들을 쳐다보니 4차의 개수 1, 3차의 개수 a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보면 a, b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4차 방정식 fx는 0은 개수, 상수항이 전부 실수인 4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다 허근이야. 얘네들은 무슨 근으로 존재해야 돼? 무슨 근으로 존재해야 돼? 다 허근들이니까. 개수들은 실수들이니까. 켤레근들로 존재해야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켤레근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최소한 켤레근 2개를 가지고 있는 몇 차식이 필요해? x에 대한 2차식이 필요해. 이해되니? 그러니까 허근인데 얘네들은 개수들이 실수들이기 때문에 켤레근으로 존재해야 돼요. 켤레근으로 존재하려면 예를 들어 1 플러스 i라는 근이 있으면 1 마이너스 i라는 근이 있어야 되지. 맞지? 얘네 2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켤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분명히 몇 개가 존재해야 돼? 2개가 존재해야 되지. 괜찮나요? 그 켤레근들끼리는 같을 수는 있는데 겹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허근을 가지면 그것의 켤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소한 2차식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봐봐. 4차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서 실근이 없어야 되는데 2차식 하나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차식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차식이야. 이렇게 곱해야 4차식이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0, 이런 구조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가 조건이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해서 바로 어떻게 건너가냐면 2차 곱하기 2차로 fx는 존재해야 돼. 이게 끝이야. 그럼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괜찮지? 다시 한번 허근을 가져야 되고 냈다 허근이려면 분명히 허근들은 개수, 상수항이 실수 들일 때 혈내근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짝꿍짝꿍 있을 거야. 그럼 최소한 2개 짝꿍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애들도 2차식이 돼야 되는 거다. 이해되니? 윤수 아까 설명하던 게 이거였어. 이거 알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F는 G랑 H를 인수로 가져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서 조건이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H란 말이죠. 2차, 2차로 가져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2차, 2차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지. 괜찮죠?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지금 h든 g든 위에서 설명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네 둘 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야. 맞지? 그러면 식 세우기를 해보면 hx는 gx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누는 식이 될 텐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지? 둘 다 차수가 같으면 몫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 왜냐면 hx도 x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거고 gx도 x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거니까 개수 맞춰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누기 할 때 개수 맞추잖아요. 그죠? 곱하기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나머지를 더해줄 건데 그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hx는 gx 빼기 4x 마이너스 1 이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F는 G랑 H를 곱해놓은 형태로 전개가 될 거고 그 중에 H는 다시 GX의 빼기 4X 빼기 1 이런 관계식으로 적용이 될 거야. 전부 누구 베이스로? GX라는 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H도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G 곱하기 H, F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시작은 그러면 GX를 세팅하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X를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보통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데 ab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px 플러스 q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hx는 그러한 gx에 빼기 4x 빼기 1을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x제곱에 gx에서 빼기 4x 하면 p 빼기 4x 그 다음에 q 빼기 1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F는 조금 어렵지만 그대로 적어볼게요. F는 위에서 gx 곱하기 hx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그대로 다 곱하자. px 플러스 q에다가 뒤에 있는 hx x제곱 더하기 p 빼기 4x 더하기 q 빼기 1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들을 상수값들은 여기 있는 p 여기 위에다 표현할게요. p, q 요거 구해오면 되거든. 맞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 해요? a,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누구 비교하면 돼? 위로 올라가서 fx의 구체적인 식이랑 전개해서 개수가 같다라는 걸 비교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구체적인 식이랑 같더라 라고 해서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P, Q, A, B 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요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해가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나눗셈이 있을 때 식 세우기 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징이 가에 있거든. 4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이다 라면은 모두 허근은 혈내근들로 존재해야 되니까 2차식, 2차식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2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요런 유형은 이미 앞서서 되게 한 챕터로 나와 있거든, 얘는 유형이. 그래서 그 유형이구나. 항등식 유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적당값을 대입하는 거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 뭡니까? A, 2, 4, 6, 8, 10번째 이거는 전부 뭐지? X의 차수 기준으로 봤을 때 A10은 10차의 개수 맞지? 그 다음에 A9는
구차의 개수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짝수 차수들의 개수를 합해 보세요.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체를 A0, A1, 그 다음에 A10까지 있겠네. A10까지 더한 것에서 또 여기에 부호를 홀수 차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을 구해서 두 식을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즉 x의 거듭 제곱이 지금은 조금 복잡한 게 그냥 x의 10제곱이 아니라 x 빼기 1의 10제곱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뭘로 보는 거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지, 그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x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x는 뭐 넣는 거지, 세훈아? 2 또는 0 이렇게 넣는 거야.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사실 A10이라는 녀석은 구할 수 있어. 윤서야, 얼마니? A10은 어디에도 없는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여기 있는 x를 10제곱한 10차의 개수로 존재해. 물론 이제 9차에 뭔가 지지고 볶고도 들어가겠지만 얘는 오롯이 x 10차의 개수야. 그럼 x 10차는 어떻게 나오는데? 좌변에서 x 10차 어떻게 나오니? 그렇지. 이거를 5제곱 했을 때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개수가 1이니까 1을 5제곱 한 게 A10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구체적으로 찾아놓고 하는 게 좋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쭉 가보면 x 없는 녀석이 있어요. 맞지? 요건 어떻게 찾아야 돼? A0가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상수항 1을 5제곱 한 거니? 그러면 안 되지. 보통 앞서서 이제 유형 문제 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그냥 x의 10제곱, x의 9제곱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마지막에 A0면 이거는 그냥 상수항이랑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은 A0만 남기려면 얼마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1을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1 넣어보면 1, 마 3, 1, 마 1의 5제곱이니까 A0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값을 얻어낼 수 있어. 이 정도 찾아놓고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짝수 차수들의 개수들을 더하는 게 맞긴 맞는데 뭐가 없어요? A0가 없지. 그러니까 A0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항등식 문제고요.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에 2를 대입해서 양변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x에 0을 대입해서 정리하고요. 이렇게 되면 홀수 차수의 개수들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그 두 식을 더하면 짝수 차수의 2배씩 남는 거고 빼면 홀수 차수의 2배씩 남는 거고. 요거 했던 기억 있지?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133번. 문제 한번 더 보고 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fx는 0보다 작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더래.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x를 넣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x축보다 모조리 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1차 함수는 아니겠지. 1차 함수는 직선이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에는 x축을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정도 유추할 수 있겠고 잘 모르겠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생겼어.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요거 풀어보신 분은 풀어봤니? 희연이 요거 풀어봤니? 그래요? 윤서 풀어봤니?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지금 보면은 나 조건을 조금 변형을 하는 건데 지금 fx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좌변에 있는 fx 플러스 1 일단 fx 플러스 1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덩어리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만 남기고 요 놈을 뿅 이렇게 넘겨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나 조건을 정리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적어볼게요. 이것의 제곱을 남기면
자, 앞에 거는 정리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우변에서 요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4x제곱 상수항 얼마? 마이너스 5. 그런데 좌변에서 플러스 9 넘어올 거지. 그럼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치? 와, 괜찮니? 그럼 이건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 항을 통해서 f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랑 같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할만하죠? 됐나요?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는 요 덩어리랑 같을까요? 혜윤아? 어떤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묻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f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가조건이 있었던 거야. 어떤 x를 넣는다 하더라도 음수가 나와야 된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 밑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짠!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결론은 x의 제곱 플러스 2 정도라서 이건 뭡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조리 x축 밑으로 다 내려갈 수는 없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요 제곱 풀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제곱근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적용하지. 그러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와도 되겠구나. 요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런데 조금 부담이 뭐냐면 fx를 그냥 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f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걸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봅시다. x 플러스 1을 t 정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알겠지? 조금 더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x 자리에는 t-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에 요거는 t가 들어간 게 되겠고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에 t-1을 집어넣으면 요거 전개까지 해서 한 번에 쓸게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요것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제곱근 풀듯이 풀어주면 ft라는 거는 두 가지 버전이야. 따로따로 쓸게요. 이렇게 하나는 그냥 나오는 즉 플러스 나오는 녀석, 하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녀석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은 4 이거 푼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풀잖아. 제곱 떼면서 그치? 그런데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모조리 다 내려갈 수는 없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는 ft는 요 녀석이 돼야 돼. 제곱근 푸는 거랑 같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결론은 x로 다 바꾸면 되죠.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 녀석이었다. 이렇게 해서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fx를 찾았어요. 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걸 풀면 되겠죠. f에 x 플러스 a를 넣은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물론 직접 넣어도 되지만 x 플러스 a를 넣어서 식을 구해도 되지만 요 놈은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정확히 뭡니까? 나머지 정리겠지. x에 얼마 넣어보면 돼? 2. 좋아요. 그래서 x에 2를 넣어보자. 나머지 정리에 따라 x에 2를 넣어보면 f에 2 플러스 a를 한 게 나머지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f에 x 자리에 2 플러스 a를 넣어서 그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이거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만족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곱하기를 하세요 인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x 자리에 e 플러스 a 플러스 2를 넣을 거거든. 요렇게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을 두 개를 가지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으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하면 돼. 물론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알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134. 자, 여기서는 각각의 식을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접근 방법을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신경 써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 fx를, 그러면 fx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x-1로 나눴을 때 몫을, 나머지 얘기가 없네.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또 따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식 세우기를 해볼게요. fx는 x-1로 나눈 몫이 q1이라고 했으니까 몫을 곱하고, 그러면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겠죠? 우리 나눗셈 차수, 나머지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1번 나머지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머지도 또 써야 돼서. 두 번째는 똑같은 fx를 또 적어 볼게요. fx를 이번에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라고 하래요. 곱하기 모 q2.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있을 거야. R2 정도로 두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니 여기서? 1로 보고 2로 보고 하고 싶잖아, 그치? 1로 보고 2로 보고.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는 뭐냐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q1x든 q2x든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x 플러스 뭔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 맞지? 왜냐하면 x-1에 x의 계수 1, x-2에 x의 계수 1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뭔가 다음 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한 다음에 식의 구조를 보고 적당한 숫자 넣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식을 구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조건 반영해보죠. Q2에다가 1을 넣은 건 F2라고 했는데 F2 한번 구해보죠. F2. F2는 두 번째 식에 있네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R2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가조건을 여기다 연결하면 그게 Q21 이렇게 되고 2의 1. 이거는 여기다가 가조건을 반영한 거야. 이런 관계구나. 그러니까 다시 F2는 Q21이더라. 그게 R2와 같더라. 표시 잠깐 해볼까요? 요게 요거인 거야. R2. 그치? 관계가 그렇더라. 이렇게. 그래서 F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F는 x-2에 q2번 x를 곱하고 여기 이제 r2 대신에 q2번에다가 1 넣은 거 뭐 구체적인 값인데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식에서도 1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q1x랑 관계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겠지, 그치? 거기서 단서를 하나 더 찾아냅시다. 그래서 F2는 어떤 거에 1 넣어봅시다. 첫 번째 식에 따라서 다 날아가고 R1 이렇게 될 거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식을 정리한 게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1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Q2에 X에다 1 넣은 거고요. 플러스 Q2 1이네.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거는 1을 넣어서 나온 녀석이고 뒤에 있는 거는 R2 대신에 써놓은 Q2 1. 어떤 구체적인 값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빵이야. 근데 이게 뭐였지? 위에 올라가서 1 넣으면 R1이었거든. 이게 0인데 R1이야. 이렇게 된 거지. 돌아가 보면 R1은 그러면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이었어. 이거 색깔 바꿀게요. 떨어지는 녀석.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와, 그렇다면 이제 위의 식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R1이 사라졌으니까 fx는 x-1의 인수를 가지고 곱하기 몫인데 아까 처음에 해석했듯이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x 플러스 a 정도로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q1x에 해당하는 거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fx는 x-1에다가 x 플러스 a를 곱한 녀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 볼게요. 아직 나 조건을 안 썼는데요. q1에다가 1을 넣는 건데 조금 전에 q1은 x 플러스 a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단서 찾아서 넣읍시다. q1x는 아니 x가 아니지. 지금 1 넣기로 했어요. q1 1은 위에 구성된 q1x가 x 플러스 a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나 조건의 두 번째 더하는 q21입니다. 여기 밑에 그대로 쓸게요. q21이라는 녀석은 아까 q21이 r2랑 같다 그랬거든. 그쵸? 근데 그 r2는 우리가 f를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r2라는 건 여기 관계에 따라 f2와 같아요. 또 처음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fx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 거기다가 2를 넣으면 2 빼기 1은 1이니까 생략. 그러면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조건에 따라, 나라고 쓸게요. 나 조건에 따라 얘네 둘을 더하면, 즉 1 더하기 a와 2 더하기 a를 하면 그게 결과가 6이더라. 와, 여기서부터 뭐예요? fx에 사용했던 a라는 상수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2a 더하기 3이 6이니까 2a가 3이고 a는 2분의 3이야. 와, 그렇다면 여기가 2분의 3이야. fx 구체적인 식으로 구했다.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다 풀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풀이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